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용 방송 난 나라의 난생 이초입니다. 반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난초 이야기 했었죠. 브라질 난초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 책자에서 번역판, 또 그 블로그 활동하시는 민민님인데, 개미의 난초 이야기에서 발췌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틀레아는 브라질에 있는 난초 중에서 윌리엄 카틀레이라는 식물학자는 아니에요. 식물학자는 따로 있고, 린들레이라는 분이 있고, 식물 애호가죠. 돈이 많은 부유한 애호가가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카틀레아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미 쪽에는 65종 대략,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65종류의 카틀레아가 있습니다. 근데 카틀레아는 아시죠? 브라사볼라, 렐리오, 소프노티스, 또 요거랑 교배친에서 나오는 그 많은 종류들, 지금은 수천 종이 이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서 카틀레아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다양하게 인기를 있는데, 워크리아나 자체도 생소한데, 그죠? 거기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브라질 최초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지금 3대째인가 그 워크리아나만 육종해온 집안이 있습니다. 그게 웬젤 집안이죠. 그래서 웬젤 집안에서 만든 품종 중에 다이안 웬젤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서 익숙해지고 알아야지 뭐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동시에 색상명이 나오죠. 시룰리아, 그죠? 뭐 페룰라, 그 다음에 뭐 디비나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피코티, 그 다음에 콩칼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하고 같이 제가 이야기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웬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에 관심 많은 분들은 다이아 웬젤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못 들어본 분이 많습니다. 주로 대한민국은 대만 쪽이나 그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고, 또 일본이 먼저 브라질에 있는 것들을 70년대부터 육종을 많이 해서 주로 그쪽에서 붙인 이름들이 많아서 거기에 익숙하죠. 도쿄 남바니 뭐 여러 가지들이. 근데 다이아 웬젤은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보급하는 품종도 또 다이아 웬젤이라는 그 품종이 모주로 쓰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되게 좋은 품종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브라질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50년대면 몇 년인가요? 지금 23년이니까 한 50에서 70년도 사이인데, 그때부터 난초에 평생을 바친 웬젤 가족이, 웬젤이라는 가족, 서두에 말씀드린 웬젤 가족이 탄생시킨 개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족의 인터뷰 내용을 출판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물론 그 내용이 이거를 시작했던 에발도 웬젤이라는 분의 말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분 아들이죠. 그분 아들 이름이 시저 웬젤이라는 분이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워크리아나의 배양, 재배 이런 쪽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원에 대해서 웬젤 가족은 당연코 지금의 카틀레아 워크리아나의 명성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에발도 웬젤과 그 동료들은, 친구들이 있죠. 그 모임 같은 거겠죠. 워크리아나가 원전들 간의 크로싱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개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90년대부터 그 노력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워크리아나가 선발 개체가 비싼 거는 뭐 저도 그렇게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는데, 브라질 현지에서도 1,000만 원, 외부에서는 몇 천만 원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저도 그렇게는 안 사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선발 개체가 금액적으로 많이
갔어요. 이제 그 정도까지 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보시면 1950년대 브라질 난초 배양에 대한 지식이 전 모양인데, 근데 여기서 배양이라는 단어도 잘 들어봐야 되는데, 이 난초의 배양에 대한 지식이 이게 조직 배양에 대한 지식인지 재배에 대한 건지. 근데 제가 시기를 따져보면 50년대는 조직 배양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알려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배양은 재배를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시도로 웬젤과 동료들은 2000제곱미터니까 얼마 한 68, 한 600평? 좀 넘겠네요. 그죠? 정도 규모에서 난실을 유럽형 온실인 유리 재질로 재활작을 했다. 물론 유리라는 재료로 몇 년 후 브라질 기후에 전혀 맞지 않는 재료임을 경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난실을 바꿨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유리 온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본인들 온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고, 국내에서 김영삼 정부 때 몇 조를 투입해 갖고 유리 온실을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그때 뭐 와이드 스판형, 9m짜리 이렇게 넓게 하는 우리 쪽 스타일, 그다음에 주로 유럽 쪽, 네덜란드에서 하는 벤노형, 이렇게 작은 지붕이 여러 개 있는 거,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난리를 쳤는데, 지금 최근 실적에 봐서는 유리 온실을 안 쓰는 게 저는 맞다고 합니다. 식물원이다 이런 거 빼놓고는 일단은 빛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기초를 해야 되고, 조금만 핀트가 잘못되고 찌그러지고 태풍이 불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온실을 안 하는 게 좋고, 가정에서도 굳이 유리 온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보기만 화려할 뿐이지. 그러니까 PVC나 이런 쪽 제품 새로 나온 거 많잖아요. 아니면 비닐을 집에서 10년, 20년 가는 비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브라질 또한 햇빛이 너무 세서 차광을 하고 또 해야 돼요. 우리는 겨울에는 빛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긴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아, 유럽을 보니 유리로 진 게 멋있어 보이는데 막상 해보니 좋은 점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워크리아나는 그저 많은 종류의 원종들 중 하나였을 뿐이고, 그 당시에 미나스 제라이스의 난초 협회가 있었나 봐요. 1970년대. 그래서 워크리아나를 조명하기도 하지만 개체가 몇 개 안 됐대요. 그게 야생 개체들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워크리아나 색변이 개체들을 보면 야생에서 수집한 개체일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만 90% 이상은 실생을 통해 태어난 개체들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 개체는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못난 애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야생 개체에서 못 났는데 온실이나 직접 데리고 와서 내가 아주 애지중지 잘 키우니 세력도 좋아지고 잘 크면 이왕이면 꽃도 야생의 같은 품종인데 훨씬 더 잘 피우겠죠. 특히 카틀리아 중에 워크리아나 노빌리아는 누가 키웠냐, 이에 따라서 그 혈통을 갖고 있는 최고치가 나올 수도 있고, 못 키우면 최저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알바 세룰은 야생에서 발견된 경우가 5손가락에 들 정도로 희귀하였다. 티포는 이보다 많았지만 형이 아름다운 개체는 드물었다. 이 부분도 이제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룰리아 있죠. 약간 연보라색이나 알바는 문헌에 지금도 시룰은 워크리아나를 인정을 해주는데, 알바는 그냥 봤대더라, 있었대더라 해서 그 알바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브라질에선 최근에는 그 혈통도 되게, 그러니까 족보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원종이냐 아니냐보다 얼마만큼 예쁜 화형을 갖고 있고 좋은 향을 갖고 또 키우기 쉬운지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포는 아시죠? 티포는 그 품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형태의 색깔을 우리가 티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워크리아나 티포 하면, 아, 티포 이거 빨간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형적인 거기 때문에 티포라고 하는 거지, 그게 붉은색을 띄어서 티포가 아니라 그냥 그 워크리아나 티포, 라비아타 티포, 무슨 티포 하면 그 품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형태 색깔을 티포라고 합니다. 아버지 에발도는 1970년대 당시에 세룰레아 색상으로 알려진 두세 개 개체 중 하나인 딕을
난실에서 개화한 후 워크리아나 실생에 집중을 하고 시작했대. 이게 되게 굉장히 멋있었나 봐요. 이뻤나 봐요. 아버지는 또 다른 셀룰 개체가 학교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크러싱에 성공하였고, 그러니까 어떤 품종이 어디에 이쁜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도 찾죠. 그렇듯이 이 에발도 웬젤이라는 분도 그 당시에 어디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막 발벗고 찾아가고 좋은 품종을 갖고 와서 그런 그 크러싱 개체로 모주로 썼나 봅니다. 그래서 이는 난원의 이게 427번째 크러싱이에요. 이게 와. 일반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427번째 크러싱. 그것도 워크리안 하나만 갖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427번 크러싱 했으면 그 씨가 맺힌 것도 있고 안 맺힌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다시 실생해서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427번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지금들의 꽃들이 있겠죠. 몇 년 후에 유묘들이 빠르게 유통되었고 해서 지금은 대부분 워크리아나 셀룰의 색상, 조상 혹은 부모는 이 크로싱에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정말 많은 개체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그 교배진이 가고 거기서 또 크로싱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리아나 알바의 실생 또한 나의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알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이야기 시작의 논란은 이 많은 알바 개체가 원래 오르키글레이드라는 건가 봐요. 근데 이 개체는 워크리아나의 고향인 브라질에서조차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알바 개체가 미국에서 탄생을 한 경우이다래요. 요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있었으면 누가 봤을 텐데. 그러면 다른 혈통이 들어가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자연 개체 내에 정말 핑크색인데 그 안에 혈통에 정말 흰색이 조금 있어서 열성이었어요. 우성이 아니라 열성인데 크로싱 하다가 운이 좋게 우성으로 나와서 알바가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다른 식물, 다른 화이트 계통이 들어가서 크로싱을 하다 보니 알바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답은 여기 보면 더더욱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갖고 기다 아니다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 개체의 분촉을 구하여 브라질에서 워크리아나 알바 실생을 시작했다. 이때가 알바가 실생을 했네요. 그리고 오키드 글레이드과의 크로싱은 화형은 못생겼는데 색이 되게 중요했나 봐요. 아주 튼튼하게 나무에서 자라고 있던 티포 개체를 선택하였는데 이 실생을 통하여 탄생을 한 유명한 개체가 에스트렐라 다 콜리나 다이안 웬젤입니다. 이때 나온 게 다이안 웬젤. 그럼 다이안 웬젤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때 뭐죠? 루브라는 아닌데 티포 계열이잖아요. 티포 계열의 색상이에요. 핑크, 진핑크 계열인데 당연히 그럼 다이아 웬젤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혈통 안에 알바가 있겠죠. 어디 몸 구석에, 그죠?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자면 어머니가 알바 색상이지만 둘 다 티포인 이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알바가 열성인자이기 때문이고, 열성, 우성 잘 모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우리 보통 쌍꺼풀 있는 사람하고요, 쌍꺼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쌍꺼풀 없는 게 우성이에요. 쌍꺼풀이 열성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쌍꺼풀이 이쁘니까 이쁘잖아요. 없으면. 저는 쌍꺼풀이 없지만 그러면 이게 우성이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쌍꺼풀이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죠? 우성은 힘이 센 거예요. 발현이 잘 나오는 거고, 열성은 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티포는 이유는 알바가 열성인자이기 때문이고, 알바를 생산하기 위해서 티포와 크로싱할 경우 두 번 이상의 실생을 거쳐야 알바가 탄생한다. 거기서 또 나오고 따서 열성인자인 알바 개체를 알바 쪽으로 더 크로싱을 시키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알바가 나온대요. 여하튼 이 두 아름다운 개체는 알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알바 개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래서 다이아 웬젤이 기냐 아니냐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오크라나로 인정하고 되게 유명한 품종이고, 그것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제가 처음에 브라질하고 또 단체하고 얘기하고 농가하고 얘기하고 들어올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이아 웬젤인데 알바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나오면 우리가 뭐냐면 신봤다네, 신봤다.
그죠? 가장 그게 오리지널이냐 아니냐 혈통을 떠나서 그래도 순수한 워크리아나 개체가 많이 혈통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라고 저 장담 못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워크리아들이 다 100%라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가장 그 육종에 오면서 나온 혈통 중에서 그런 개체 있죠. 알바가 나왔다면 훨씬 더 자연 개체 가까운 알바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볼 때,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티퍼라고 생각하게 받아서 크러싱에서 그 크러싱 애를 키웠는데 갑자기 알바가 나와서 이런 사기당한 애가 아니라 와, 웬 떡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죠. 펜덴티브도 한참 말이 많았어요. 워크리아나 펜덴티브가 워크리아나 원종이냐 아니냐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책을 보면 교배적으로 정정이 됐답니다. 펜덴티브는. 근데 이 펜덴티브를 보면 1977년도에 미국 난초협회에서 AOS로부터 85점을 받은 수상 개체입니다. 그것도 워크리아나 개체로 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정도면 사실 전문가가 와도 잘 헷갈려서 모르는 정도죠. 근데 이 펜덴티브가 오키드 글레이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키드 글레이드라는 품종을 웬젤 씨가 가서 갖고 와서 티포 계열, 야생개체 티포 계열 중에서 가장 튼튼한 애를 크러싱해서 지금 나왔다 그랬잖아요. 다이아웬즈라고 나왔다 그랬듯이 이 오키도 글레이드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60년대 AOS로부터 수상을 받았고 펜덴티브의 부모 중 한쪽이 오키드 글레이드라 셀프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키드 글레이드가 원종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러면 그거에서 혈통을 받은 게 펜덴티브면 중간에 펜덴티브가 원종이 아니라면 원종이 아닌 다른 크러싱을 했다든가 그런 거고 만약 오키드 글레이드가 원종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원종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면 지금까지 다 원종이 아니겠죠. 근데 뭐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오키드 글레이드가 원종이다 아니다는 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겁니다. 그런 가설이다. 셀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도 유묘가 보통 150불이니까 그 당시 150불이면 지금 한 100만 원 돈 정도 거래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워크리아나 중에서 다이아 웬젤, 그래서 웬젤 가족, 그러니까 다이아 웬젤이라는 품종이 어떻게 나왔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자꾸 헷갈려요. 에발도 엔젤하고 그 아버지하고 시저 엔젤 이 가족이 있었기에 지금 더 다양한 품종들 더 멋지고 크고 화형도 큰 다양한 품종을 저희가 만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2의 웬젤 씨가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전 세계에 나온다면 더 많은 품종들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좋은 품종.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또 육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알바니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라고 하죠. 그래서 꽃잎이나 꽃받침 전체가 흰색인 거예요. 티포가 빨간색이 많으니까 티포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섬세한 핑크빛 핏줄이 페룰라보다 더 잘 보여요. 그럼 페룰라가 도대체 또 뭐냐?